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부터 눈먼 노인과 궁궐에서 쫓겨난 어린 공략 마지막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감하세요. 한양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장터의 상인들은 여느 때처럼 좌판을 펼쳤고 거리의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힐끗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검문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군사들이 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석봉은 대로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발밑의 돌길, 그 위를 지나간 수많은 발자국의 흔적이 이상하리만치 일정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왜 멈췄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석봉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가요? 질서가. 그 순간 골목 하나에서 장정 하나가 사라졌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정약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르신. 석봉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약은 말을 이었다. 우리를 쫓는 발걸음이 일정합니다. 그래. 너무 일정해요. 숨으려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석봉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는 게 아니다. 소란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유도되고 있다. 그 말과 동시에 골목 끝에서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도 않았다. 그저 뒤돌아 걸었다. 미끼다. 정약의 목소리가 굳었다. 아니, 석봉이 말했다. 우리가 미끼다. 그날 밤 막내는 잠들자마자 악몽에 빠졌다. 끝없이 이어진 복도. 벽에는 문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문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르는 이름들, 잊힌 이름들, 그리고 막내. 아이의 숨이 가빠졌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니? 막내는 뒤돌아섰다. 아무도 없었다. 선택받은 아이는 언제나 이유를 궁금해하지. 누구예요? 목소리는 웃었다. 아직은 알 필요 없어. 막내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막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할아버지. 석봉은 이미 깨어 있었다. 또 들었느냐? 석봉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만 말을 걸어요. 정약과 소란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르신은? 소란이 물었다. 석봉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만 공기가 흔들린다. 말이 아닌 의도가. 그 순간 막내의 귀에 다시 목소리가 울렸다. 석봉은 널 지킬 수 없어. 그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지. 막내는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너만 듣고 있을까? 아이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날 이후 석봉의 감각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있는데 없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스쳤다. 공기의 흐름이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 석봉은 알았다. 환경 자체를 조종하고 있다. 정약이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석봉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혹은 사람이었으나 사람 위에 올라선 존재다. 해가 떠올랐다. 한양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이들은 뛰놀고 상인들은 흥정을 했다. 하지만 특정 골목은 비어 있었다. 특정 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묻는 법을 잊은 얼굴들이었다. 소란이 이를 악물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도시는 이미 길들여졌다. 막내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의병 하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소라는 해질 무렵까지 성문 근처를 서성이다 돌아왔다.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정약의 물음에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함께 있었습니다. 석봉은 말없이 땅을 짚었다. 발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끝이 없다. 정약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자국은 있는데 사라진 지점이 없다. 소란의 숨이 막혔다. 그럼 그는 어디론가 끌려간 게 아니다. 석봉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우어졌다. 그날 밤 정약은 기록을 뒤졌다. 호적, 병부 문서, 세금 명부.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럴 수가. 정약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봉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그들의 사냥 방식이다. 정약은 기억을 더듬었다. 이 방식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기록. 선왕 즉위 이전 궁중 어의 시절에 본 문서입니다. 소란이 다가왔다. 뭐가 적혀 있습니까? 정약이 숨을 삼켰다. 왕을 보좌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왕을. 정약은 천천히 말했다. 선별하는 존재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살아남았고 정변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석봉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럼 정약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을 움직인 것은 왕이 아니라 왕을 고르는 자들입니다.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석봉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십수년 전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눈을 잃던 날, 피로 물든 궁궐, 자신을 배신한 이름들. 그럼 내가 증오해 온 자들은? 정약이 고개를 들었다. 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묵. 석봉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내 눈을 찌른 자도 명령을 수행했을 뿐일 겁니다. 그 순간 석봉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럼 내 복수는? 석봉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소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럼 진짜 적은? 석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없다. 그 말은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그날 밤 석봉은 혼자였다.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도 바람도 아니었다. 그저 공간이 접히는 느낌. 그리고 목소리가 울렸다. 전설은 늘 쓸모가 있다. 석봉은 고개를 들었다. 나타나라. 나는 이미 여기 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지. 석봉의 손이 검 손잡이를 찾았다.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너를 다시 전설로 만들어주겠다. 석봉은 잠시 침묵했다. 영화와 부귀인가? 아니, 질서.
내가 가장 잘 알던 자리. 석봉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거절한다. 공기가 흔들렸다. 생각보다 빠르군. 그럼 다음 단계로 가겠다. 목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석봉은 알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것을. 새벽녘 막내는 혼자 깨어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한양의 숨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깨어나는 도시의 기척. 그때 정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야, 이걸 보여줘야 할 것 같구나. 그가 내민 것은 오래된 태지 타이즈였다. 막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분류예의. 막내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계획에 포함된 아이가 아니다. 대신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 가능성으로 표기된 존재다. 막내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럼 전 처음부터. 석봉이 말했다.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막내의 손이 떨렸다. 아침 사람들이 모인 자리. 정약과 소란, 의병들, 그리고 막내. 석봉은 중앙에 섰다. 그들이 제안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아이를 넘기면 나는 다시 전설이 된다. 소란이 외쳤다. 어르신. 석봉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전설이 아니라. 석봉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사람으로 남겠다. 그 순간 한양 곳곳에서 종이 울렸다. 동시에 시장의 소음이 멎었다. 질서가 반응한 것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막내를 향해 불어왔다. 석봉이 몸을 돌려 아이 앞을 막았다. 이제 알겠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를 흔들 수 없으니 너를 흔드는군. 소란이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약이 말했다. 이제 사냥은 석봉 어르신이 아니라.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다. 아이의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들었다. 저 숨지 않을게요. 석봉의 손이 멈췄다. 그 순간 석봉의 감각이 갑자기 확장되었다. 소리 없는 소리, 형태 없는 움직임, 설계된 바람의 흐름, 조작된 공기의 압력. 보인다. 석봉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느껴진다. 그는 처음으로 설계된 세계를 읽고 있었다. 질서의 틈, 의도된 공백. 거기다. 석봉이 손을 뻗었다. 공기가 찢어지듯 갈라졌다. 누군가 물러섰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석봉이 웃었다. 이제 숨을 곳이 없겠군. 그날 밤 한양의 가장 깊은 정각. 그림자의 주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수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좋다.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질서가 직접 나선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석봉, 내가 변수가 되기를 거부한다며 재앙이 되어라. 카메라는 막내의 눈으로 전환된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비친다. 석봉의 목소리가 겹친다. 아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시험하게 될 거다. 한양의 아침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라고 명령한 듯했다. 골목의 문들이 하나둘 닫혔고 시장의 상인들은 물건을 펼치다 말고 서둘러 천을 덮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위험해진 것처럼 행동했다. 석봉은 그 공기를 느꼈다.
명령이 내려갔구나. 정약이 낮게 물었다. 어떤 명령입니까? 석봉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이를 본 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 막내의 손이 굳어졌다. 그럼 저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날 밤 석봉은 혼자 앉아 있었다. 검도 들지 않았고 지팡이도 짚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여기 남아있는 한 질서는 결코 아이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정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석봉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이 세계에서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 소란이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석봉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질서는 항상 이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너무 좋은 이유다. 막내는 그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속삭임도 유혹도 위협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두려움, 체념, 모르는 척하는 선택. 막내는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이상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껴져요. 정약이 놀라 물었다. 그게 무슨? 막내는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면 마음이 먼저 울어요. 석봉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내가 선택된 이유다. 정약은 밀지를 꺼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종이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소란이 놀랐다. 이게 모든 진실 아닙니까? 막내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진실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예요. 석봉이 낮게 말했다. 진실은 이미 퍼지고 있다. 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막내는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새벽녘 석봉과 막내는 나란히 섰다.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그 사이를 지나갔다. 석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함께 갈 수 없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잊지는 않을 거예요. 석봉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나는 잊히기 위해 가는 거다.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석봉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기억되기 위해 남아라.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 순간 한양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지만 도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붐볐을 시장 한복판에 사람이 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물건은 그대로였으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문이 먼저 움직였다. 어제 그 아이를 봤다더라. 말하지 마라. 듣지 못한 걸로 해라. 말들이 서로를 삼켰다. 석봉은 그 흐름을 느꼈다. 질서가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정약이 물었다. 그럼 이제 무너진다. 봉의 말은 예언이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그날 정오 한양의 가장 오래된 정각.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은 방. 그곳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인도 젊은이도 아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 나는 왕을 만든 적 없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다만 왕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을 골랐을 뿐이다. 그 앞에 선 사람은 석봉이었다. 그 많은 피가 질서였단 말이냐.
설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소음이었다.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석봉은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내 질서를 이해한다. 설계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석봉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설계자가 웃었다. 내가 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나? 석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가 나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진다. 그 순간 석봉은 자신을 열었다. 숨겼던 이름, 지워졌던 기록, 잊힌 전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냈다. 질서의 중심이 흔들렸다. 한양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서가 사라졌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기록이 서로 어긋났다. 설계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석봉은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사라졌다. 그 말과 함께 석봉의 존재가 기록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소문에서, 역사에서. 설계자의 질서는 석봉이라는 축을 잃었다. 설계자는 처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건 패배가 아니다. 그가 말했다. 질서는 언제나 다시 만들어진다. 석봉은 미소 지었다. 그땐 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저주도 위협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 순간 설계자는 알았다. 자신은 이 사람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질서는 사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한양의 소라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막내는 도시 한켠의 낮은 언덕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한양이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집, 수많은 사람, 수많은 숨. 막내는 알았다. 이제 누군가가 선택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움도 명령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 불안, 기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막내는 처음으로 혼자 서 있었다. 정약이 다가왔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니? 막내는 잠시 생각했다. 어디로도요? 정약이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니? 막내는 미소 지었다. 어디에 속하지도 누구의 이름으로도 살지 않을 거예요. 소란이 물었다. 그럼 넌 누구로 남겠니? 막내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막내요. 궁녀도 도망자도 변수도 아닌 그냥 막내. 순간 아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전히 울렸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설계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질서는 결국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막내는 조용히 답했다. 그땐 사람들이 선택할 거예요. 사람은 늘 틀린 선택을 한다.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틀릴 자유도 사람의 것이니까. 침묵. 그 이후로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몇 해가 지나 설악의 한 자락.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비석도 없고 이야기도 없었다. 다만 들꽃이 그 위에 피어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돌보지 않아도 매해 피어나는 꽃.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나치며 잠시 멈췄다 가곤 했다. 이유는 몰랐다. 그저 마음이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한양, 그로부터 3년 뒤 작은 서당 하나가 문을 열었다.
주인은 젊은 여인이었다. 이름은 막내.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를 배우러 이야기를 들러.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럼 가장 용감한 건요? 막내는 미소 지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선택하는 것.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막내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며 보여주는 것이니까.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서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막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제 이름으로. 바람이 다파듯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막내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빛 비단에 쌓인 종이가 있었다. 하지만 막내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새 종이를 꺼내 글을 썼다. 눈먼 자는 세상의 거짓을 보지 않았다. 눈을 뜬 아이는 세상의 진실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사도 전설도 아닌 사람들의 기억으로 남았다. 막내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어딘가에서 석봉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석봉은 별이 되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막내는 조용히 웃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죠? 저는 사람으로 남았어요. 누구의 선택도 누구의 설계도 아닌 그냥 막내로. 등불이 깜박였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막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장면. 설악의 무덤 위 들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손에 들린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는 순간 싸움의 의미는 바뀐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사람의 이야기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년 뒤 막내의 서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신분을 묻지 않고 배경을 따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규칙만 있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만 불린다. 어느 날 왕이 행차 중 그 서당을 지나쳤다. 신하가 물었다. 저곳이 소문난 서당이옵니까? 그렇다고 하오. 왕이 잠시 서당을 바라보다 말했다. 주인이 누구냐? 막내라는 여인이라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오. 신하가 기록을 뒤적였지만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록에는 없사옵니다. 왕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더욱 훌륭한 이름이로군. 기록되지 않아도 기억되는 이름이니. 행렬이 지나간 뒤 서당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막내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지킨 세상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막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석봉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 사람은.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흰 글씨로 떠오른다. 질서는 끝났다. 이제 사람의 시대가 시작된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궁녀 마지막 4편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